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요. 물론 헌법과 형법과 또는 하위법인 이런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거나 이게 위법 여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한처럼 독재국가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다 선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권리는 한 표로서 동등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천국에 가십시오.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테니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상권 분립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이 행정을 다스린다든지 심지어는 사법 처리 권한까지도 다 가진다. 이게 자체가 이게 황당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판사의 어떤 영장 발부라든지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어떤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할 때 영장 발부 없이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그런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그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신건강보건법은 헌법상에 있어서 유언 판결을 이렇게 받은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길거리 난동도 아닌데, 길거리 난동에서는 해당 형법에 의해서 긴급 체포도 할 수 있고 있는데 난동도 아닌데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약간의 평소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이웃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가족이 한 범죄가 70%입니다. 정신건강보건법. 자기 의사를 표력하게 했던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거침입 단체한 주거침입 범죄거든요. 경찰관이 하셔도 영장 없이 들어가는 것. 남 기업에 들어가서 영장 없이 압수하고 체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현재 국회가 이랬던 그 자료를 일반 기업에 민간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놔라. 이것도 영업기밀 그것도 사실상 저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 환자가 문제를 안 일으키나 다 일으킵니다. 네. 교도소에서 전담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둬서 치료하면 될 일이에요. 전담으로 의사가 가서 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약만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어떤 걸 하죠? 약을 주거나 어떤 이렇게 다른 치료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고 교도소에 그 사람들 말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교도소가 아니겠죠. 외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병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해서 헌법과 법률 체계를 고쳐서 아무나 혹시라도 악용이 돼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무조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사람 권리를 무시하고 헌법 체계를 무시하고 딱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체포를 해서 공식병원 가둔다 이런 것이 악용될까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이 인권 후진국도 아니고 말씀이시죠. 네.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도 뺏기고 연락도 하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그 사람이 문제를 안 저지른 이상은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죠. 자기가 범죄를 안 저질래. 그럼 주위에서 조금만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도 다투거나 가족간에 다투는데 재산 관계로 이혼의 사건을 잘 생각하세요. 재산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모함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꼼짝없이 가둬서 협상을 해야 되거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둬서 돈 뺐을 수도 있죠. 이혼의 사건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만약에 결혼하거나 재산이 외부 사람과 자기 주변에 애인이라든지 외부 사람과 결탁을 해갖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범죄를 평소에 저지른 적이 하나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말만 듣고서 남을 모함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낼 때도 정신건강의 어떤 구급차다. 중고층시장 구급차 사가지고 개인 장업자지 않습니까? 개인 장업자가 이렇게 해서 한 건당 병원에 한 사람당 넘길 때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병헌 데려갈 수도 저 완전히 장사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판사보다도 더 센 구속 권한을 갖고 있나요? 이런 부분하고 성령 정치적인 119에서 된다 할지라도 지자체장 자체가 사실상 구속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하겠습니다. 국회도 그런 권한을 상권 분립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자체장이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라 마라. 이거는 뭐 조선시대 그렇죠. 북한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체계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 체제 법치 질서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데도 와가지고 딱 체포해가지고 이혼의 사건을 생각하시라고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아니 정신건강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켜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켜도 이혼회 같은 이런 이혼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화를 내게 만들어 가지고 싸우고 112 불러갖고 강제로 가둔다. 이거 자체가 그럼 가두는 주체가 법원의 영장이 없이 가두는 것인데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범죄를 싸웠는데 이제 그런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변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없이 곧바로 끌려다는 거죠. 법원에 가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면 이제 구속이 돼서 가는 경우 있고 구속 안 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인데 변호사를 사갖고 조력을 받아갖고 나와야 되네. 정신병원 갇히거나 그러면 스마트폰도 뺏기거든. 이 병원 옮겼다 저 병원 옮겼다 그러면 사실상 못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는 소리죠. 외부에서 그 병원 환자는 정신건강보험과 정신병원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치료 받을 수 있고 안 돼.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현행범으로서 긴급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병원에 문제가 없이 평안한 천국일 것 같습니까? 네,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정신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온갖 말썽을 부리거나 교도소에도 마찬가지겠죠. 교도소에 그러면 정신과 문제가 없는 사람 나머지는 귀를 엄청나게 잘 짓고 그런 범죄자가 아니죠. 옛날부터 과연 그랬단 말입니까? 예. 약간 불편하다 해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집고 남의 집에 들어가 아무나 체포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북한 같은 이런 상황이나 그렇죠. 가능하겠죠. 조선시대 같은 이런 상황으로 다시 이렇게 한마디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건데요. 대통령도 한 표, 전부 다 국회의원도 한 표, 전부 다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왕이 없어요. 네. 전부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너 대통령 됐다고도 그만두면 아니죠. 네. 국회의원 됐다 그만두면 또 일반인으로 도와야 되고 검사든 판사든 경찰에게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면 또 일반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똑같은 법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일치해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규칙이 되죠. 아니면 이제 독재 국가로 가는 거겠죠. 북한처럼 아무나 잡아가던 이런 세상이 되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도소에 정신병 의사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러서 상담을 한다든지 약을 처방하세요. 그거 이상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신병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요. 네. 정신병원은 뭐 천국입니까? 조용하고 평안하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상담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하면 그만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약간 불편하게 대해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장이 마음대로 판사의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가두라 마다라 이런 상황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이런 것을 상권분립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해서 상권분리가 적대국가가 침범하지 이렇게 출현하지 않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독재자가 출현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권 분립을 위반해서 법원직이 사실상 행정기관의 자치장 제 당한테 영장을 발부하는 구속 권한을 준 거나 맞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일반인과 더불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이은혜 사건 같은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 예전에 뉴스에도 70% 이상의 정신병에 입원한 사람이 재산관계로 들어갔다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 심지어는 이것을 마치 낙타가 이렇게 텐트를 차지하듯이 남의 집을 한 걸음 한 걸음 차지. 주위 사람들의 모함만으로도 이것을 그 사람의 협박을 하거나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주위 사람에서 더 다른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낙타가 여기에서 텐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주위 사람이 모함만 하면 이게 무고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말썽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주위 사람이 뭐 인민재판하듯이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을 정신병 가둔다 이런 상황이 올까봐 하는 소리 하는 것이 합니다. 이혼의 사건도 있었고 악용한 사람이 가족이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일부러 화를 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해서 자꾸 자극해서 했을 때 이거를 참 이게 범법이 아닌데도 그럼 뭐 배우자